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신탁 등기 관련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등기 얘기는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되어 있다가 30회 때 출제가 안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 맡겨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겨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탁 등기는 주로 이제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등하고 같이 묶어서 논의가 되죠. 그래서 신탁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자, 이 사람에게 을이라는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리버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을한테 나중에 뭘 하게 되면은 자, 상속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 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 수탁자라고 하는 병이라는 사람 바로 보통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제 맡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탁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맡아두는 사람을 수탁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한테 이 부동산을 맡겨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든가 등등등을 소위 누구한테 위탁자 또는 이제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 이익을 배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갑에서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을 민법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이거부터 가볼까요? 자,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권리자고 등기 명인이 일치했을 때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효인 등기고 뒤에서 논의하게 될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경우죠. 실권리자는 여전히 위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만 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자, 이것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한다라고 해서 원래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 신탁등기 그리고 상호명신탁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함에 불구하고 그것을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명법 적용 배제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신탁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등기가 두 개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신탁을 한다, 맡겨둔다라는 취지의 등기라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갑에서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될 것이고 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 명의만 병이 되는 관계 이걸 우리가 신탁 등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신탁 얘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도 작년에 두 문제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종류가 담보 신탁이다, 관리 신탁이다, 처분 신탁이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신탁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형식적으로 등기 명인 자체가 바로 수탁자가 되겠지만은 실권리자는 여전히 누구한테 바로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신탁 등기 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 신탁의 법률 관계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앞에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 권리자하고요,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판결 등 외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판결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죠. 판결 등 관련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 승소한 자, 패소한 자 구분하지 않고 각각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이행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뭘 받는다? 판결문을 받아낸다. 판결문의 내용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받아내서 그걸 이름하여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문을 근거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등기 권리자는 이제 을이 되다 보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판결문을 받아서 갑에서 을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또는 거꾸로 이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을은 등기를 가져가라라는 판결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자 등기 의무자가 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펴봤었고요. 그 외에 판결 외의 원인 중에서 단독 신청하는 케이스, 기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을 때 이때 바로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 앞에서 우리가 토지라든가 건물,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권리를 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다. 상속이라든가 법인의 합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같은 경우도 따로 이 권리를 잃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상속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따로 이 권리를 잃을 사람이 없다. 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용이라고 하는 거. 수용하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이러고 있었죠. 자, 등기관이 모두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데 상지라고 해서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또 지역권,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공동 신청이라고 좀 특이한 것들 지적을 해드렸었고요. 자, 그 외에 몇 가지 이슈들,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 당연히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도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내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좀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주제가 신탁 등기죠. 신탁 등기는요,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바로 자, 갑에서 병으로 맡겨둔다라고 했을 때 실제 권리가 변동되게 되면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될 것이고 등기 권리자는 병이 돼야 되는데, 설령 신탁 등기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등기 명인 자체가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논리 필연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몇 가지 단독 신청을 제외하고 등기 신청은 무조건 뭐가 된다? 공동 신청이다 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주의하실 게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유증, 상속, 얼핏 보면 비슷한 구조인데 유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언은 돈 많아야 돼요.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거. 이 유언 관련해서, 유증 관련해서는 공동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일단 신청을 보게 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둔다 이런 취지의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맡겨둔다는 취지 외에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라고 해서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등기 등과 다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탁 맡겨둔다라는 취지의 등기 외에 보존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신탁등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신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하셨다. 일괄신청 일부 취하라고 해서 원래 하나의 신청 정보에는 하나의 부동산만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자, 하나의 등기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소위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다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신청 정보에다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기서 이제 파생됐던 주제가 일부 취하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동저당 같은 경우는 그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됐을 때 등기관이 다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도록 한다고,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일자 동시 신청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와 지금 신탁을 맡겨둔다라는 취지의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해서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야.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시 신청이 되게 될 것이고, 형식 신청서를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이 두 개의 내용을 묶어서 다 일괄해서 신청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 맡아두는 사람이 단독 신청하게 된다. 왜?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동시 신청한다. 그리고 일괄해서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기초적인 개념, 거의 시험에는 요즘엔 나오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단독 신청, 일괄 신청, 동시 신청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위탁자라고 하는 거, 위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맡아두라고 부탁했던 사람, 그리고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탁 관계에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자 수익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위탁자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대위에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자, 아까 우리가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함에 있어서는 동시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때는 자, 동시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은 신탁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중심이 되게 된다.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거의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신탁 등기에 관한 부분이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다 보니까 한 7, 8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여기에서 뽑았어요.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이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뽑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는 나와도 요즘엔 답이 되지 않고 기본 상식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정답을 어디서 뽑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등기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봐야 되죠. 그래서 자, 하나의 순위번호,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에서 출제 이슈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순위번호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했었다. 앞에서 또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주 등기, 부기 등기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는 것을 주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번호라고 해서 1-1, 2-1 이렇게 이름을 표현했던 것을 부기 등기를 했는데, 또 기억하셔야 돼. 주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다 주등기.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이런 것들 바로 주등기. 그 외에도 지상권의 설정 등기, 전세권의 설정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 소유자와 만나서 하는 등기는 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자,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니까 오늘 뒤에 공부하게 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다 주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요거 실제 문제 풀어갈 때는 증액이라는 게 키워드가 된다고 그래서 전세금을 증액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후순위 관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마지막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까지 이런 등기가 주 등기. 자, 일단은 자,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 일괄해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나의 신청 정도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그럼 등기 소유 등기관은 이걸 일괄해서 처리한다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자,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괄 신청, 자,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괄 신청이 되게 될 것이고, 이걸 등기를 실행하는 등기관 입장에서는 일괄 실행, 일괄 실행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일괄 실행이란 말 대신에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관이 권리 이전, 자, 등의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제외한 등기는 뭐로 한다? 부기 등기. 그래서 지문에 나왔던 게 무슨 약정에 관한 등기, 이런 것은 모두 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한다 해서 신탁 등기라는 개념 자체가 약속을 하는 거거든. 맡아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부기 등기 형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순서가 이래 되는 거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자, 지금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식이 어떻게 돼?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다가 신탁의 취지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요 정도까지 해서 이거 몰라도 되니까요. 일단 중심축이 되는 것은 일괄 신청에 대응해서 다 하나의 순위번호. 좀 이따 문제 분석하다 보면요. 그냥 문제 반이 그냥 하나의 순위번호. 이 얘기로 일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키워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합유라는 키워드가 있게 됩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었을 때는 등기관의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공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을 치겠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병이라는 사람과 정이라는 사람, 수탁자가 이렇게 2명 이상이 되게 됐을 때는 어떻다?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문제 구성할 때는 공유라고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슈, 자, 우리 공유와 합유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동소유라는 주제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공유라고 하는 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관계, 공동소유 관계를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공동소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 앞에서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죠. 자,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공유물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거. 물론 앞에서 이제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겠지만은 불분할 약정이 따로 없다라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겁나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는 것. 최대 5년까지입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개념이고요. 자, 이런 공유물 불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 공동신청을 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 갱신할 때 무조건 얼마 전원이 등기 신청에 협력을 해야, 등기 신청을 해야지 그걸 받아주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라고 불렀었고요. 이에 대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자 먼저 지분 처분의 자유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자 합의물의 분할 청구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공유 합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탁자가 열어질 때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출제 포인트 보셨고요. 자, 신탁원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따로 정리를 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에 관련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는 문서를 가리켜서 신탁 원부 중요치 않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 일괄 신청에 대해서 일괄 실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는 개념을 잡게 되겠고요. 두 번째 어떻다?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탁 등기라는 주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하나의 순위번호 합의 이런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신탁의 변경 등기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자, 신탁의 변경 등기. 자, 우리 앞에서 전체 등기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을 기입등기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동산 등기의 공시의 대상이란 부동산 자체가 멸실됐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불렀었고요. 주로 우리가 논의되는 게 권리관계가 무효가 됐을 때 그걸 지우는 등기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저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지상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 돈을 다 갚아버렸다.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소 등기 얘기하겠지만 어떤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인 등기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기부를 지우게 됩니다. 자, 한편 자,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이렇게 전부 불일치했을 때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일부 불일치했을 때는 다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하게 되죠.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는 경정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주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뭔 얘기냐면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3층짜리였습니다. 근데 증축을 해서 4층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뭘 한다고요?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의 주소가 바뀌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이유로 바뀌었다, 성명을 개명을 했다 이런 사안이 터지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자, 이때는 변경 등기 중에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등기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걸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신탁의 내용에 일부 변화 등이 있다. 그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의 변경 등기, 수탁자 고유 재산과 신탁 재산 간에 변동이 있을 때 단독으로 해당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복잡한 얘기 빼버리고요. 수탁자는 어떻다?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신탁 등기 신청 누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했던 것이죠.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가. 그러면 이제 이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용어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고유재산. 이건 뭐냐면 수탁자 자기 자신의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가 맡아두고 있는 그 재산을 이름하여 바로
신탁재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수탁자에게 맡겼다.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Y라고 하는 부동산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X 부동산을 신탁재산, Y 부동산을 고유재산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게요, 신탁이라고 하는 게 맡아둔다는 얘기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교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변화가 있다, 신탁재산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할 것. 그러면 똑같아.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앞에서 신탁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갑시다. 신탁 등기를 애초에 만들 때 뭘 한다고요? 자, 단독 신청하고 동시 신청하고 일괄 신청을 했었다고. 그러면 혹시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괄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괄 실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키워드예요.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돼서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자,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 그냥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하나의 순위 번호와 합의, 요걸로 거의 다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주등기, 말소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소말전,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까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신탁재산이 고유재산이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신탁재산이 고유재산이 됐다. 지금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수탁자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여기다 모두 신탁 등기도 동시에 실행된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근데 이 수탁자는요, 이 부동산을 꼭 이렇게 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가 직접 살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처분 대가를 누구한테? 바로 갑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걸,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신탁하고, A가 신탁하고, X B가 신탁하고, 여러 명이 신탁을 했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수탁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다? 다 사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로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 제일 어려운 게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탁 등기 파트에서는 신탁의 약정 등은 뭐로 한다? 부기 등기. 자, 근데 신탁 재산을 자기가 직접 사들이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 내용을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일단 유보,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말소 등기 가기 앞서서 다시 기본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기 어려워요.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봐야 알지. 돈이 있어봐야 맡겨보지. 맡겨봐야지 내용을 알지. 지금 먹고 죽을래도 죽을 돈도 없는데 뭘 맡겨. 그래서 물론 항상 꿈은 맡겨보는 거지. 그래서 다 치고 다시 갑시다.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자,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왜?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들,
자, 위탁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그리고 신청 정보, 신청서 딱 하나에다가 여러 개 내용을 다 담는다 해서 일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신탁 등기, 신청 등이 있으면 등기관은 일괄해서 처리한다라는 개념을 뭐라 부른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하다 보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떻다? 합유인 뜻,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이렇게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신탁의 변경 등기. 자, 신탁 재산에 어떤 변동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후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신탁의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아까 신탁 등기 자체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했으니까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도 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따로 얘기 안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등등과 일괄적으로 다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신탁의 변경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 위탁재산이라고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게 고유재산이 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누구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주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거의 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근데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은 뒤에서 이슈가 되죠. 여기는 이제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가등기 요소 첫 번째,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해서 안 되는 거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가등기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보물말 해서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물권적 청구권 또는 말소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동시에 신청하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실제 시험 문제 답은 뭐라고요?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가지고 뽑았어. 가등기 말소 등기 당연히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건데 시험에 뜨는 것은 예외. 바로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자의 승낙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되듯이 신탁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를 다 하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신탁의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답을 뽑아낼 때는 오히려 제일 뒤에 있는 주제 신탁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주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자, 신탁의 말소 등기. 자, 지금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신탁이 다 소멸을 했다. 다 맡아두기로 한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 을 명의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 약정을 할 때 뭘 한다고요? 약정을 할 때. 자, 지금 뭐 5년간 맡아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지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건 무효가 되겠죠. 무효인 등기를 뭐로 처리한다? 말소 등기로 처리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그냥 신탁 등기는 다 누가 수탁자가 담당을 하게 된다 해서 아까 신탁 등기 신청 누가 기본적으로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예외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의 변경 등기도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고 했을 때 바로 신탁의 말소 등기라는 것도 당연히 논리 필연적으로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신탁이 종료되게 되면 누구한테 다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자 순서 동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신탁의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할 때 굳이 신청서 2개, 3개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청 정보를 가지고 일괄해서 신청하게 된다. 스토리 다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자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한다. 일괄 신청한다.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일괄해서 처리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자, 표시를 사용을 해서 종전의 신탁 등기 말소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주로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거. 지금 신탁 등기를 실행할 때도, 신탁의 변경 등기를 실행할 때도, 신탁의 말소 등기를 실행할 때도 다 일괄 처리되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예, 그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신탁 등기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해서 이게 30회 출제가 안 됐었고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뭐 답 안 돼.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죠. 2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바로 수탁자가 공동 신청. 틀렸죠? 신탁자는 위탁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해서 수탁자가 다 단독 신청.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등등등과 동시에 해야 된다 해서 동시 신청. 그 다음에 4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야 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게 되고요. 5번 지문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신탁 등기를 신청할 자격은 누구? 수탁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수탁자가 등기 신청을 빨리빨리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자, 위탁자가 대신하여 신청한다.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상속얘기에서 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을이 대금 지급했는데요. 대금 지급했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넘겨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럼 갑의 상속인 병한테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병의 입장에서는 뭐야? 바로 권리도 의무도 모두 승계를 하기 때문에 자 원리대로 따지면 이런 식이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누구한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위해서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누구 명의에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바로 등기를 넘겨요. 요걸 이제 대위 신청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신탁 등기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원래는 누가? 수탁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개념. 자, 6번 지문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등기 맡아둔다라는 취지의 등기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 동시 신청은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동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때마다 다 동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위 신청에서는 동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문제를 보게 되면 지문이 한 6개가 나왔었나요? 그래서 아까 8년 동안 7번 출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은 아니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오지선다형에서 지문 1개짜리에 해당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박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별개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틀렸죠? 우리가 중요한 쟁점 삼았던 게 하나의 순위번호. 일괄 신청했으니까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를 하나의 순위번호. 자, 2번 지문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탁 원본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 원본이라는 건 별건 아니고요. 그냥 신탁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그 내역서
문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기록의 일부, 그래서 요 얘기는 저거랑 가야겠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자, 등기부는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부속 서류는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보존을 해야 됐었고, 등기부는 반출할 수 없었지만, 부속 서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부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지만은 부속 서류는 이해 관계인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영구 보존의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3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어떻다?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나중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른쪽에 4번쯤 가볼까요? 틀리게 뽑았네요.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끝머리에 공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틀렸죠? 수탁자가 여럿일 때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한다. 5번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자,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틀렸죠? 합유로 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두 가지 갖고 뽑고 있는 거야. 지금 답을 뽑을 때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 요 두 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탁의 변경 등기 등에 관련된 지문을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자,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게 변경 등기인데요.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안 되고, 신탁 등기 신청,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신탁의 변경 등기 신청은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 앞에 사연은 읽지 마세요. 계속 바뀌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거나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변경 등기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가 뭐라고다? 하나의 순위번호. 세 번째,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 틀렸죠? 일괄 신청에 대응하는 개념이 하나의 순위번호. 그냥 다 외워보려 얼마나 편해. 하나의 순위번호 합의 끝 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해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요렇게 수탁자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해서 일괄 실행한다는 게 하나의 순위번호. 수탁자가 여러 명한테 맡길 때는 합의. 거의 이 얘기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걸 내용을 꼼꼼히 봐서는 안 돼요. 계속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백날 외워봐봤자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고. 그냥 무조건, 자, 다시 수탁자가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실행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수탁자가 여럿일 때는 어떻다? 바로 지금 이제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신탁의 변경 등기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게 된다. 자, 신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않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어. 그래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 그리고 당연히 따로 해석 안 해도 일괄 신청 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앞에 텍스트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계속 바뀌니까 읽어봐봤자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4번 등기관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의 말소 등기를 할 경우 뭔지를 몰라도 하나의 순위번호. 얼마나 행복해 해서 신탁 등기는 일괄 실행,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순위번호. 자, 그 다음에 5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개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신탁 재산, 맡아둔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얘기는 진짜로 이제 누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죠? 다시 갑이 을한테 맡겨놨다고, X 부동산을 맡겨놨다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만은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가백에 있다. 이게 기본 틀이잖아. 여전히 가백에 있다. 그런데 얘가 자 누가 을이 진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이걸 뭐가 됐다? 고유 재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가 되니까 주등기.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계속 연계가 되는 거야. 진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고유 재산이 됐을 때는 어떻다? 주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주등기. 그냥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아. 신탁 등기 딱 나오겠는데 무식한 방법. 신탁 등기란 키워드가 뜨게 되면은, 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쟁점들을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바로 하나의 순위 번호. 두 번째 나왔던 게 합의요. 그럼 신탁의 변경 등기도 하나의 순위 번호, 이런 게 나올 테고, 그러다가, 자, 주등기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다고. 그럼 또 생각을 해. 혹시 얘들이 주등기 말고 부등기로 바꿔서 내면 어떡하지? 그냥 생각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내도 어차피 다 틀려. 아니, 등기법 그렇게 어렵다고들 다들 신탁 등기는 보통 손도 못 대요. 제가 1, 2월 강의를 하면서,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오전반은 아주 디테일하게 가고, 저녁반은 이제 공간정법을 위주로 디테일하게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 멋대로 진도를 뽑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외우라고. 아주 단순해. 주등기. 그래서 넘어가십시다. 신탁의 말소등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지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136페이지에 핵심 지문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신탁의 종료로 신탁 재산이 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 수탁자 단독 신청. 앞에 보지 말고 수탁자가 잠깐 신탁 등기 할 때도 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탁의 변경 등기할 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탁의 말소 등기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없다고. 실제 수탁자한테 권리가 넘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말소 신청도 다 단독 신청. 두 번째,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야 된다. 얼마나 편해. 일괄 신청 나와 있죠? 다 밑줄 긋지 말고 일괄 신청. 그럼 나중에 똑같이 나올 게 뭐예요? 신탁의 말소 등기도 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냥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자, 신탁의 말소 등기 하나의 순위 번호.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단순히 가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고 뭐고 없이.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28회 때 문제. 요거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요건 나중에 좀 공부가 된 다음에. 그때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렇게 길고 무지한 것을 1분 안에 푸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차마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요거 지체 없이 하는 등기하고 1개월에 해야 될 등기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신탁 등기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